집 내부의 이 모습만 이게 살펴볼 게 아니라 집 외부에서 보이는 우리 집 모습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실측할 때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게 공사하면 좋은 샤시 시공하고 예쁘게 마감을 해놔도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럴 때는 이 우수관을 교체를 하면서 이 하부 쪽에는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서울 노원에 있는 32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인데, 여기 고객은 2000년도에 이 집에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까지 24년이 넘게 거주를 하셨다고 해요. 살면서 제일 불편했던 거, 이게 바로 단열과 기초공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겨울쯤인가 공사를 앞두고 직접 와서 실측하면서 보니까 이 집이 단열이 됐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엉망인 상태였어요. 바닥에 난방도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 곳이 있었고, 예전에 확장하면서 알루미늄 샤시 앞에 플라스틱 그 샤시가 덧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샤시 틈으로 바람이 슝슝 막 들어와 가지고 실내인데도 외부인 것처럼 춥더라고요. 살면서 계속 인테리어를 해야지 하셨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사정으로 계속 미루다가 큰맘 먹고 이번에 저희 오렌지블럭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제대로 다시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제대로 공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실패 없는 인테리어 하려면 일단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면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측인데, 실측을 통해서 변경 전 도면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표현을 해야 변경 후의 도면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변경 전에 그 현 상태 도면을 그리지도 않고 그냥 네이버에 있는 그 도면만 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왜 병원에서 왜 진찰을 받을 때도 엑스레이라든가 또는 CT 촬영 같은 거 하고 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그에 따른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것처럼 인테리어도 똑같아요. 우리 집도 이 실측이 정확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알아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측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그럼요, 있죠. 당연히 집 내부의 이 모습만 이게 살펴볼 게 아니라 집 외부에서 보이는 우리 집 모습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리실에서 우리가 도면을 확인할 때도 단위세대 평면도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해당 층 평면도, 이 구조 도면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내부에 가려져 있는 그 고정창이에요. 주로 인테리어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창들인데, 이걸 미리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막상 신규 샤시 설치하려고 보면 이 픽스 창에 떡하니 나와 있어 가지고 완전히 난감해집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도 픽스 창이 내부에서는 가벽으로 가려져 있어 가지고 자칫하면 창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외부에 코너의 기역자 부분이 픽스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아낀다고 기초공사 건너뛰고 마감에만 신경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공사하면 좋은 샤시 시공하고 예쁘게 마감을 해놔도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곰팡이 결로가 없더라도 샤시를 새로 시공해 놓으면 나중에 입주 후에 결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존의 공사 전에는 단열이 좀 부족해도 바람이 슝슝 들어오는 창을 쓰고 있으니까 결로 곰팡이가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이런 샤시를 이렇게 시공해 놓으면 단열이 부족했던 부위에서 없던 결로 곰팡이 무조건 생기는 건데, 여기에도 이 붙박이장 이 뒷면이 외벽이어 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 그 부족했던 단열 시공 전부 철거하고 다시 시공한 그런 사례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보통 구축 아파트에 알루미늄 샤시도 많이 달려 있는데, 이 알루미늄 샤시는 무조건 바꾸세요. 비밀성이 부족하고 외풍이 많이 들어오니까 난방비 손실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기초공사만 제대로 해도 난방비를 아끼는 게 훨씬 더 크고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이 반드시 달라지는 거죠. 하나 더 꼭 얘기해야 될 게 누수와 배관 문제죠.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이런 욕실이라든가 세탁실, 발코니 같이 물을 쓰는 곳들의 그 방수가 부족하거나
구조체 크랙으로 인한 누수 문제, 오래된 수도 배관, 난방 배관에서 생기는 배관 누수 문제, 이거 반드시 꼭 정말 확인하고 가야 하는데 챙기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속 배관은 녹이 생기고 난방 효율도 떨어지고 누수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커요. 30년 된 아파트다 하면은 꼭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일러와 배관을 모두 새 걸로 교체하는 게 필수인 거죠. 그럼 이 집은 어떻게 기초공사를 했어요? 이 집도 일단 30년이 넘은 아파트라 가지고 사실 살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런 집은 뭐를 살려야 할지 이런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결국은 그 작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더 힘든 문제를 만드니까요. 해서 일단 이 바닥, 천정, 벽에 붙어 있는 단열재까지 모두 다 걷어내고 수도 배관까지 교체를 하고 난방 배관 완벽하게 다시 했고요. LX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PF 보드 단열재를 이용해 가지고 현행 단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완벽한 보온병 시공으로 했습니다. 샤시는 이중창 1등급으로 가장 가성비가 높은 KCC 글라스 1등급 창호를 로이유리 더블로 넣어서 시공을 했고 13년 보증이 되는 그런 창입니다. 거실하고 침실 발코니가 이미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바닥 까보니까 역시나 난방 배관 단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공사 기껏 해놓고도 추워서 겨울에 수면 양말 신고 옷을 껴입고 자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홈파이 같은 거 그냥 하지 마시고 난방 배관 몇 가닥 넣어 놓는 거, 그런 걸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디자인 시안 잡을 때 내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예쁜 것들만 그렇게 구성하면은 살면서 생활이 너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식탁이 너무 좁다거나 또는 수납들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소가전을 쓰는데 콘센트가 없다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어느 공간에 가장 많이 머무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 디자인에 다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이 고객은 이 집에서 24년 정도 생활하셨기 때문에 새 주방 레이아웃 평면에 대한 그 명확한 니즈가 있으셨고 결론도 빨리 내주셨죠. 내가 이 집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낼 건데 살면서 손봐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든 쉽게 확인하고 쉽게 고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그런 인테리어를 원하셨던 거예요. 해서 이 집은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 관리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집입니다. 예전에 여기 주방은 되게 작고 애매한 모양이었어요. 여기 키 큰 장이 있었고 기역자 주방에 제 뒤에 뚱뚱한 뚱냉장고가 있던 그런 모양이었죠. 한데 이 주방이 이렇게 약간의 구조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고 넓은 주방으로 바뀐 거죠. 냉장고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세 대를 배치를 하고 풀어내니까 어떠세요? 개수대와 이 조리대, 냉장고까지 삼각동선이라서 이 주방 사용도 훨씬 편해졌고요. 이 주방의 수납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AD, PD 공간도 이렇게 있는데 이 PD, 보통 점검을 위해 가지고 상계층마다 점검구가 있어요. 인테리어 할 때 이 점검구를 무조건 막아버리면 오래된 아파트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가 또 하필 그 상계층에 해당되는 그 또 층이었죠. 나중에 점검할 때 다 뜯어내지 않도록 밑에다가 점검용 히든 커버를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고요. 또 여기 있던 기존 난방 분배기, 이쪽 싱크볼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은 중앙난방이지만 나중에 개별 난방으로 바뀌는 이슈가 있다고 해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개별 난방 쉽게 할 수 있게끔 이쪽 아래에다가 주방 발코니로 연결되어 있는 난방 배관 2개를 미리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이쪽 홈바장은 이렇게 식탁을 놓고 여기에 예쁜 소형 가전 몇 개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납에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어떠세요? 식탁을 이렇게 주방에다가 놓고 사용하기에 너무 좋지 않나요? 키 큰 장과 홈바장이 끝나는 부분에도 벽면과 도드라지지 않게끔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풀어냈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고객도 아주 좋아하셨죠. 간접 조명들이 위쪽에도 홈바장 이쪽 아래쪽에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계획되니까 여기에 식탁에서는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보고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할 때 우수관 반드시 교체하세요. 30년이 넘은 그런 구축 아파트 우수관이라면 원체 오염도 많이 되어 있고 누수도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수관에서 올라오는 그 물이나 냄새 이런 게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보통 우수관이 발코니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확장한 곳입니다. 원래 발코니가 있던 곳이죠.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던 우수관이 실내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우수관을 교체를 하면서 이 하부 쪽에는 직결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우수관 직결 처리가 뭐예요? 우수관 아래 부분을 완전히 봉해버리는 작업인 거죠. 우수관에서 내려가는 그 물이 중간에 우리 집으로 나오는 그 틈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수관은 각 층마다 발코니 바닥에 물을 받아서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한데 이걸 아무 조치 없이 확장할 때 그냥 목공 치고 가려버리면 우수관 그 주변에 결로 곰팡이가 생기거나 냄새가 막 스물스물 그대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우수관은 옥상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수관 내부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확장 시에는 우수관 내부 외부의 그 온도 차이로 결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우수관 하부는 직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수관을 보온재로 완전히 감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냄새도 안 나고 결로 곰팡이도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드레스룸에 이렇게 온 김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붙박이장 이렇게 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에 맞춰서 내부 구성들을 좀 달리 하면은 되게 좋아요. 우리가 그냥 절반 이렇게만 나누지 말고 옷의 그 길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반 구성들이 다 가능한 거죠. 이런 낮은 수납을 하나 두면은 다림질 하거나 옷을 개고 여기서 정리를 할 때 정말 편합니다. 이 집에서 조금 더 뭐 보여주실 만한 인테리어 팁이 있으세요? 현관에서 3가지 정도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현관에 팬트리를 만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 팬트리 요즘 필수인 거 아시죠? 여기는 원래 현관 팬트리가 없던 집이었는데 이렇게 현관 팬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현관 팬트리 바닥은 제가 서 있는 이 현관 바닥이랑 가급적이면 4배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전체 난방 배관을 새로 하면서 이렇게 단 높이를 미리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단차가 없으면 캐리어라든가 카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기 팬트리 안으로 넣고 빼고 할 때 턱이 없어가지고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관을 너무 어둡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호텔 객실이 아니잖아요. 집을 놨을 때도 나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팬트리 이런 곳에서 물건을 넣고 빼고 해야 될 때, 이럴 때도 여기 현관은 밝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바로 보이는 이 콘솔 자리, 이런 곳에는 벽을 비추는 이 조명과 그리고 액자 레일 같은 것들을 미리 마련하면 정말 좋아요. 이 작품은 트리빌리지의 딜라일라라는 작품으로 절제된 색감, 톤 다운된 이런 색감들, 간결한 이런 디자인 구성이 자아내는 이 평온함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갤러리 같은 작품 하나로 집의 분위기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인테리어는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꾸미는 일보다는 쌓아 올리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그 마감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기초부터 먼저 챙기세요. 제대로 된 기초 공사가 20년, 30년이 넘은 이 집의 모든 컨디션을 싹 다 바꾸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인테리어 하실 때 꼭 필요한 팁들, 이렇게 예쁜 집은 어떤 과정과 고민으로 만들어졌는지 앞으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